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카카오에 이어 은행권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 기득권층이다 이런 강한 표현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는 실제 정책 현장의 변화로도 이어지죠.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지 경제부 박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금리에 이제 서민들 힘든데 은행은 그만큼 손쉽게 돈 번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인식을 계속 드러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특히 어제는 표현이 좀 더 셌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와 그 은행을 향해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한 시민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자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은행의 영업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밖에도 그 횡포와 갑질, 독과점, 부도덕, 약탈적 이런 표현들이 동원됐는데 그 윤 네. 대통령의 그 평소 어법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 가을 현재 은행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어제 2022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은행이 얼마나 또 어떻게 돈을 벌었고 쓰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봐도 되나요? 예. 일단 그 은행 경영 현황 보고서는 어제 은행연합회가 공개했지만 통상 발표하기 전에 주요 부처에 미리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아마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에서도 며칠 전에 받아봤을 거고요. 아, 제가 정다운의 뉴스톡 들어오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좀 취재해봤는데요. 네네. 대통령실 그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 때 사전에 윤 대통령에게 준비해드린 자료에는 그런 격앙된 발언이 전혀 없었다. 예. 현장 즉석 발언이었다. 그동안 은행 문제로 인식한 게 현장에서 바로 나온 발언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또 어제 말고 사흘 전인가요? 그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아, 만들어진 발언 아니라 대통령이 좀 즉석에서 한 발언이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조간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은행 임직원 연봉이 1억 원 훌쩍 넘는다. 그리고 퇴직금도 평균 3억 5천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 서민들과는 많이 좀 괴리된 내용이긴 해요. 예, 맞습니다. 억소리 나는 금액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그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 1,0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 그 5대 은행에서 2,357명이 희망 퇴직했는데 이들도 평균 3억 5천만 원의 희망 퇴직금을 받고 나갔고요. 사실 코로나19 기간에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예. 장사를 해도 손님이 끊기거나 매출도 팍팍 줄고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네. 여기에 한국은행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것과 연동돼 시중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그 힘든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이 제2금융권까지 가서 손을 벌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반면 은행은 이런 서민들에게 내준 가계대출 이자를 받아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한 게 일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그래서 대출금리 인상 좀 자제하라고 계속 권고해서 그 상승세가 좀 꺾이기도 했잖아요. 근데도 은행이 올해까지 좀 이렇게 돈잔치 계속 할 수 있는 예. 건가요? 일단 올해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은 31조 원에 달합니다. 여전히 많은 액수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이 은행의 그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자 수익이 많이 나는지 혹시 네. 아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그 5대 은행의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차, 즉 예대 마진은 2021년 말에 그 1.8%에서 지난해 말에 1.3%로 축소되긴 했어요. 은행 공고에 따라. 네네. 하지만 순이자 마진은 그 1.66%로 오히려 그 전년보다 더 늘었는데요. 은행들이 그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예대 금리 차를 좀 축소시켰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출 금리 중 그 고정 금리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네네. 이자 이익에 손해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자들은 6개월마다 변동 금리를 그 적용받아 적용을 이자가 해서. 더 빨리 오르고 네.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정기 예금이나 적금 등의 돈을 맞아요. 넣어둔 사람들은 1년이나 2년에 늦게 올라요. 조금씩
찔끔찔끔 오르는 그 고정금리 성격이 강해서 이 사이에서 갭이 생겼고 은행 이자 수익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수익이 많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좀 추가 조치를 내놓을까요? 예, 일단 윤 대통령은 은행의 경영 개선 등 그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윤 대통령이 그 은행 비판 발언을 내부에서도 비슷한 톤으로 자주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네. 위기 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 가계대출 상품을 팔아 평소에 수입을 잔뜩 올리는 게 과연 맞느냐? 은행을 완전한 사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금융위원회 쪽은 좀 말을 아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연말에 금융당국이 그 정책 금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책 금융 상품이 지금 많은데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하고 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천문학적 액수의 은행 이자 수익 일부를 그 사회 공헌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박지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